오대수는 참 말이 많은 놈이다. 예, 그게 감독님의 생각이잖아요.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작인 복수는 나의 것은 주인공이 농아였는데요. 대사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는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그렇게 만든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이 흥행적으로 대참패를 그래서였을까요? 다음 작품인 올드보이는 말이 많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오대수는요, 말을 경계했던 감독이 만든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은 영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대수는 화면 밖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레이션 대부분은 이야기 전개와 상관없이 그저 웃기죠. 저는 그 점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쉽지도 않았다. 하지만 2013년 리메이크된 영화엔 나레이션 대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리메이크 영화를 평범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먼 집에서 시켜먹는 걸까? 박찬욱 감독이 선택한 오다가 본 중국집만 5개다. 오대수의 수다스러움은 그저 웃기는 것 이상입니다. 단절감이 드러나는 컷들을 화면 밖에서 매끄럽게 이어붙이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기능일 뿐입니다. 그 민식이 형이 돌아보는 장면이 감독님 디렉션이 어려웠어요. 우는데 웃는 것 같은 느낌? 감독님은 그날 끝나고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민식이 형이 돌아보는 얼굴에서 정말 이 영화가 갈 길이 뭔지 느껴졌다고. 방금 보신 장면은 미도가 시계방 주인에게서 오대수 딸과 죽은 아내의 위치를 전달받은 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내일 무덤 같이 가볼래요? 미도가 제안하자 아니, 그 새끼 잡아 죽인 다음에. 박찬욱 감독과 최민식 배우는 이 말을 대사로 할지 보이스오버 나레이션으로 할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웃는다라는 것이 잘 안 살까봐. 아무래도 말을 하자면 그 얼굴은 없어질 표정은 없어질 테니까. 그렇죠. 예. 그 표정이 일단 여기서는 주니까. 그렇죠. 예. 박찬욱 감독이 보이스오버를 선택한 이유는 이 이미지가 올드보이를 관통하는 심상이라고 본 것이지요. 가만 보면 영화의 시작, 중간, 끝을 장식하는 이 얼굴은 참으로 슬프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비정함을 홀로 견디다 못해 악만 남은 자의 얼굴이랄까요? 그런데 이 위에 나레이션을 올리면 슬픔이 흐려집니다. 오히려 웃기죠. 아니, 그 새끼 잡아 죽인 다음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어쩌면요, 아저씨 풀어준 이유가요, 복수한다고 막 미쳐서 다니는 꼴이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올드보이는 복수극이지만 진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짓보다 가혹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두 남자의 이야기죠. 오대수의 수다는 관객이 그 진실을 쉽게 눈치챌 수 없게 만듭니다. 누가 날 가뒀을까? 유웅상, 이소영이 첨부했을까? 아니면 강창석? 오대수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나레이션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그 순간엔 나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지죠. 말의 장막이 걷히고 관객도 오대수와 함께 그제서야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좀 더 그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아버지와 딸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찬성은 안 하시겠지만 이해는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영화 속 등장인물의 행동이 항상 감독의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대수가 기억을 지운 건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유진도 같은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다. 누이에 손을 놓은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진실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진실은 끝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올드보이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 가진 모호함이 활용되죠.
너의 말이 우리를 누나를 죽였어. 너의 말 때문에 하면서 자신이 사실은 수다쟁이. 이유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관객은 그의 얼굴이 아닌 목소리를 먼저 접합니다.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시각적인 정보는 이것뿐입니다. 이유진의 얼굴은 영화가 시작되고 47분이 지나서야 등장하죠. 반면 리메이크 영화는 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각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오대수와 이유진이 대립하는 장면에서 박찬욱 감독은 이유진의 입을 클로즈업합니다. 리메이크 영화에서 일반적인 클로즈업을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있잖아. 사람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급해지는 그래. 저는 박찬욱 감독의 이러한 선택들이 이유진의 실체를 모호하게 하고 관객이 그의 말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유진은 오대수를 조종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각인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오대수라는 개인을 넘어 인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다 됐다. 박찬욱 감독이 각본을 쓸 때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내러티브 구조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오대수가 자살하려는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었다가 어느 순간 미도가 자서전을 읽는 형식이 되고 또 대수가 미도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이 되기도 하죠. 마지막엔 최면술사가 대수의 편지를 읽는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영화는 다양한 방식의 회상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이 구조가 드러나는 방식도 흥미로운데요. 화면에는 인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오프스크린 보이스가 사용됩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이게 이유진 생각이야. 그럴 때면 이 이야기가 영화라기보단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옛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구전설화처럼요. 말에서 말로 전달되는 이야기에 진실은 중요하지 않죠. 그저 살아남은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모호하게 끝나는 것도 같은 맥락일지 모릅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대신 끝없이 돌고 도는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본 것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 여러분은 올드보이를 어떻게 보셨나요? 진실은 끝내 인간이 손에 쥘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영화정이었습니다.